네, 이슈플로 시간입니다. 올해 상반기 1월에서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 Y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1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야디가 차지를 했습니다. 점유율 21%를 차지를 했고요. 2위는 테슬라, 3위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리고 4위는 폭스바겐, 5위는 중국의 지리가 차지를 했고요. 6위는 스텔란티스, 그리고 7위는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10위권 안에 중국의 기업들이 총 3곳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기존의 내연 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 덕분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의 수가 손가락 안에 꼽는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400여 개로 시작해서 현재는 70여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참 많죠. 중국은 보조금을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줄고 가격 경쟁으로 가격은 인하된 데다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최근 줄 도산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이게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신에너지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까지로 연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이 보조금 혜택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자동차 정책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 전기차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인데요.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중국의 정책이 조금 더 강력해졌다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중국 시장에 참 발들여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 전기차 세금 감면 조치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샤오퐁이 좀 움직였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플로우 3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이 중국의 전략 산업 지원 지속.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플로우는요. 중국 정부의 지원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원이 지속된다라는 쪽을 처음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시야를 조금 넓게 본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산업의 측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연속되는 전기차 세금 감면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기차 산업에서 이 내수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점유율을 세계적인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평을 보게 되면 내수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평이 많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유럽, 동아시아 등등 해외 국가들에 계속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연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 업체가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가면요. 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전체 판매량 대비 해외 비중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표를 보게 되면 검정색 부분이 조금 크기는 한데 수치를 보게 되면은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는 거의 이제 내수로 캐파를 좀 키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내수를 강력한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해외 판매량 자체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년 약 8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의 이 글로벌 업체들, 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사실 이제 꾸준하게 좀 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차 이 전기차 업체들의 이 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연평균 80%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2021년에는 17만 대, 그다음에 22년에는 35만 대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 중국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캐파도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해외 비중 쪽에 이 비중은 비슷하다. 그런데 판매량 자체는 꾸준하게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조금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중국 내수를 또 놓쳐가면 안 되는 거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신에너지차라고 이제 명칭을 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수소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신에너지를 활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2027년까지 구매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그러면서 2025년 말까지는 차 구매세 100% 감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부터 27년까지는 구매세 50%를 감면을 하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감면액은 약 한화로 540만 원에서 약 한 그 절반 수준 한 270만 원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꾸준하게 구매세를 면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최근에 이제 부양책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래도 이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중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더 연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지를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기 좋은 게 역시나 이 중국에서는 비아디를 예로 들기가 좋겠죠. 비아디가 이제 가장 1위 업체니까. 지금 보게 되면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치고 지금 작년에 약 한 186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해서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 1위에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25년까지 1200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테슬라가 작년에 약 한 130만 대에서 140만 대 정도를 팔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 대비해서 훨씬 많이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성장률과 판매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출고량 기준으로 테슬라의 이 지난 1분기 판매 실적이 약 한 42만 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26만 대 정도로 분명하게 출고량은 적습니다. 근데 성장률, 그러니까 증가율을 따져보게 되면 테슬라는 36% 정도였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85%가 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은 98%가 넘는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테슬라 대비해서 지금 출고율,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라는 부분. 그러면은 비아디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아디가 어마어마하게 이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과 이익률이 폭증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 정부 보조금 덕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는 해요. 거의 이제 이 절반 이상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판매 실적이 전체 실적에서 한 3%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외 실적이 지금 굉장히 적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중국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보게 되면 비아디가 유럽 시장을 상당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호주 등등 해서 지금 이제 이 53개국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제외하고는 차 팔릴 만한 데에는 다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중국 전기차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는 분명하게 메리트가 있는 곳이 뭐 인도라든지 뭐 동남아, 동아시아 이러한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매력도를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 대한 지금 현재 뭐 심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뭐 미국과는 다르게 그냥 도움되면은 얼마든지 중국의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에도 지금 중국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상당히 내수에 대한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면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대 기아의 전략 자체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유럽 시장도 그렇고 뭐 동남아 시장도 그렇고 동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결국에 이번에 실적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해외 쪽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해외 시장 쪽에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은 LFP 배터리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 저가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와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아무래도 경쟁이 불가피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무언가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이번 이제 이 보조금 연장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중국 당국의 힘을 빌어서 내수를 기반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좀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중국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떠한 식으로 좀 접근해봐야 될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기대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정부의 지원금 지원 배경과 관련해서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는데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왜 이렇게 중국에서 정부가 미친 듯이 이제 자동차 업계에 지원금을 쏟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라는 카드가 가장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금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잔혹한 도태 시간이다라고 평가가 나올 만큼 중국 전기차 업계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나도 이제 심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중국 전기차 3총사 중에 이제 샤오펑 기업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샤오펑 기업의 CEO가 허샤오펑인데 지난 4월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이 자국 기업들끼리 이제 미친 듯이 토너먼트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냐면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미친 듯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흥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아이츠 자동차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이제 경영난에 처하면서 뭐 사무실 월세도 이제 못 내고 이제 사원들 월급도 못 주고 공장 가동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헝다그룹의 헝다 자동차도 굉장히 좀 유명한데 헝다 자동차까지도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샤오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이 매출 자체가 1위에서 3위로 이제 비아디에 뺏겼죠. 그러면서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뭐 몇 퍼센트, 뭐 10%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분기마다 막 30%, 40%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샤오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이 중국이 결국에는 내수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 이제 이 자국의 산업을 끌어올리고 있기는 한데, 기업들끼리는 지금 결국에는 이 내수라는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 경쟁력이 뛰어 올라가는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결국엔 점유율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 기관차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전기차 기업들이 줄도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흥 기업들이 전혀 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렇게 이 줄도산하고 뭐 그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비아디가 치고 나가는 부분도 결국에는 중국은 이 내수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이제 중국이 이번에 경제성장 목표치도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중국이 내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되 이쪽에서 이제 경쟁이 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이 기업들이 출연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진 환경이다라는 점. 그러면은 정부에서 결국에는 지원을 해줘야 내수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이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와 기아의 이제 이 목표치, 현대와 기아의 대응이 좀 중요하잖아요.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유럽이나 뭐 인도, 동남아, 뭐 동아시아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적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 중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시장도 지금 추가적으로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워낙에 이제 성적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뭐 10만 대도 이제 못 팔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 라인업들이 나오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도 결국에는 좀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이러한 이제 흐름들, 중국 정부의 흐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아드의 계속적인 뭐 점유율 확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국이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수는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내수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이제 이 실적의 큰 비중이니까 내수는 확실하게 잡고 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중국이 자꾸만 이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뭐 유럽이나 뭐 동남아, 동아시아 이쪽에 이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이 고션이 미국에 또 이 진출을 했잖아요. 미국 공장을 새롭게 이제 또 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에서 중국 기업이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만 이제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경쟁력을 좀 잘 갖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오늘 이슈를 다루면서 많이 느껴졌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잘 보면은 중국 전기차 업황 자체가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승자 독식으로 가기 때문에 빈틈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은 지금 정부의 전략을 보게 되면, 목표치, 성장 목표를 조금 이제 낮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부양이 필요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당연히 전기차 쪽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현대기아가 중국 뭐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조금 혜택에 대한 뭐 이 측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현대 기아의 앞으로의 전략은 이제 이 유럽 시장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 기아의 방향성 또한 앞으로 그렇게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대 기아의 실적이 2분기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동차 쪽이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쪽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투심을 조금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또 파생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뭐 완성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쪽은 한번 움직이게 되면 보통 또 시장이 주도주로 움직이는 굉장히 또 이 주요한 산업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가 어떻게 또 이 해외 점유율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과연 이제 해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점유율을 끌어올리는지를 꾸준하게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가 현대차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